반갑습니다. 킹큰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팩트 플리스 그 6번째 시간이죠. 이번에는 챕터 5 크기 본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전 챕터에서 그 공포 본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그 목숨의 수치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불편한 챕터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어찌되었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6년에 420만 명의 아이가 죽었다. 420만 명은 2016년의 수치다. 그 전해는 440만 명이었고, 또 그 전해는 450만 명이었으며 1950년에는 1440만 명이었다. 오늘날에 비해 약 1000만 명이 더 죽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 끔찍한 수가 갑자기 적어 보인다. 사실 관련 데이터를 측정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효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앞에 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저자가 의사였던 시절에 그는 모잠비크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아이의 죽음은 너무 흔해서 저자는 자연스럽게 고통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죽음의 경중을 따져야 했을 겁니다. 스웨덴에서 같은 의사로 일하던 그의 친구가 타양 말리에 그의 일터로 잠시 묵으러 왔을 때 마침 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대요. 저자는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나름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치료했죠. 스웨덴에서 온 친구는 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간 이곳의 의사들은 전부 과로사했을 거라고. 그에게 이곳에 실려온 단 한 아이의 생명보다 모잠비크에서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지고 있는 것 같았죠. 2016년에는 420만 명, 그러나 1950년에는 1440만 명.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사실이고 또한 숫자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냉정해서 오히려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때 좀 책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 저자는 과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런 정리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인생의 모토가 늘 그러하듯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일반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일을 우후죽순 거쳐온 그의 삶을 원인으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저자의 태도가 좀 이해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잠비크의 모든 아이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의사는 지쳐서는 안 되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을 거고, 모잠비크에서 흘러들어온 조그만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을 겁니다. 눈앞에 단 하나의 생명에 집중할 것인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다른 다수의 생명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A도 옳고 B도 옳아요. 어떤 선택지도 쉽게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에서 거듭 강조하듯 자원은 항상 제한적으로 그것을 보다 다수에게 사용해야 옳다는 것이며, 세상은 다수보다 소수에 집중해서 자원의 낭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말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 스스로의 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 숫자 노름에 가끔은 좀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부여잡기도 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책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제 A라는 선택이 장차 미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에게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깊이 알면서도 선택지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자가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명을 하는데요. 1950년에 신생아는 9,700만 명이고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이다. 이때 전체 아동의 사망률을 구하려면 사망자 수를 신생아 수로 나눈다. 그러면 15%가 나온다. 1950년에는 신생아 100명 중 15명이 첫 번째 생애를 맞이하기 전에 죽었다는 뜻이다. 이제 가장 최근 수치를 보자. 2016년의 신생아는 1억 4,100만 명이고 죽은 아이는 420만 명이다. 사망자 수를 신생아 수로 나누면 3%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신생아 100명 중 첫 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는 3명에 불과하다. 와, 영아 사망률이 15%에서 3%로 줄다니 사망자 수가 아닌 비율을 비교하니 최근 수치가 갑자기 놀랍도록 낮아 보인다. 인간의 목숨을 놓고 이런 셈을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저죠. 하지만 나는 그런 셈을 하지 않은 것이 되레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의 수만 보면 내가 그걸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수를 비교하고 나눠보면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도 알 수 있었고 또한 크기 본능의 본질을 돌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5%의 수치에서 3%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420만 명의 아이가 2016년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다고 가정해볼까요? 뜬금없이 2016년에 420만 명이나 되는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는 덜 마음이 비참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덜 비참한 내 마음이 맞는 건가 하는 심리적인 오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말합니다. 인간의 목숨으로 셈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직 제게는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셈을 하지 않는 것이 되레 부끄럽다고. 저도 대꾸합니다. 그 말에 동의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비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950년에 1440만 명이든 2016년에 420만 명이든 말입니다. 이를 비교해서 15%보다 3%로 준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지구촌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헛소리를 짓거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15%든 3%든 한 살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현 실태를 바라보며 아직도 지구촌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경각심을 우선 가졌다면 무턱대고 저에게 420만 명의 생명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진실로 위장한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세계는 여전히 노력 중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곳에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겠죠. 아니 420만 명이나 죽었다고? 망할 세상 아니야? 하고 앉아서 욕하고 앞장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5%에서 3%로 줄었으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세계적인 기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부분을 조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선하다는 거죠. 선동에 있어서 단순한 수로 크기를 비대하게 만드는 전략은 꽤나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거든 불편한 사실일지라도 일단은 다른 더 넓은 범주의 수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동해야 하죠. 진실된 사실을 붙들고 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히 아이의 수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동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등장한 수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으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책을 때려치고 싶었지만 자꾸 수치 노름을 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계적인 이런 종합된 수치들을 바라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팩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충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금별이었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어휴, 몸이 이렇게 뻐근하네요. 오늘의 팩트플리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선사해둔 오늘의 이야기 크기 본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생명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때 뭐 저딴 의사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스웨덴에서 일을 하던 그 의사 친구는 스웨덴의 그 선진적인 어떤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실려왔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잠비크에서의 생활에 물들어 있었던 지금 이 저자의 삶에서는 사실은 그 아이 한 명의 나의 5시간, 6시간을 몰두하는 것보다 그 5시간, 6시간 동안 살릴 수 있는 아이 4-5명의 목숨을 더 구하는 게 귀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각자의 사명의식에 따라 나뉘어지는 가치의 구분이겠지만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통계학을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근거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자원이 어느 정도는 옳게 쓰여야 되겠죠. 마땅히 한 가지 사실만 보고 그 크기만 보고 현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긴 시간을 따져보고 또 그 안에서 비율적으로 나눠보는 게 우리의 시선의 현혹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함께 팩트플리스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배로였습니다.